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혹시 예진 씨는 MBTI가 뭐예요? 저는 EFP, ISFP요. ISFP? 네, 진혁 씨는요? 저는 ENTP거든요. ENTP. ENTP. 찾아보니까 외향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랑 안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거 되게 정확하다. 뭐라고요? 아니, 어쩐지 선배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그거 정확하다고요. 그건 정확하죠. 그건 정확한데 네. 그 뒤에 것도 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4년 5월 21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종교로 인해 병역을 거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이게 남 일 같지 않은데 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뭔지 예진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요,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뭐 이제 신앙이 있으니 총을 잡지 못한다, 남을 해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양심적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었는데요. 성경 내용에 굉장히 충실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전쟁을 반대하신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 이런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일단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항상 찬반 논란이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입영 또는 소집 거부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일 경우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사유로 무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침묵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병무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병역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종교나 양심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병역을 면제를 받으려고 이제 이걸 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뭐 신앙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앙이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 이 법원은 대체 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고의적 병역 기피자는 가려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계를 보면 실제로 그 한 해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이 판결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개인의 이념적 사상적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 등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럼 이번에는 1991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1년 5월 21일 라지브 간디 전 인도 총리가 남부의 타밀나두주에서 지방 유세 중 자살폭탄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도 항공회사의 조종사였는데요. 1980년 모친의 후계자로 지목된 동생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 어머니였던 인디라 간디는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였는데요. 인도에서는 모든 국민이 그녀를 지지했어요. 세상을 보는 깊이, 안목 등이 탁월했거든요. 인디라 간디는 당초 두 아들 중 권력지향적 성향이 강했던 차남을 후계자로 지목했던 건데요. 동생이 사망하자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던 라지브 간디가 정계 진출을 숙명처럼 여겼다고 하죠.
1984년 10월 31일 인디라 간디는 시크교도 독립운동을 진압하던 중 자신을 경호하던 시크교도들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장남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슬퍼할 틈도 없이 3대 총리에 취임하는데요. 이후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89년 총선거에서 패배 후 사임했다가 다시 도전한 총선거 유세 중 꽃다발 속에 숨겨진 폭탄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5월 21일 대형극장 시대를 주도했던 대한극장이 철거됐습니다. 대한극장은 1956년 건립됐고 당시 1924석이라는 좌석수를 가진 전국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는데요. 저도 대한극장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잘 알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극장이 좀 작아서 한 극장에서 한 작품만 개봉을 할 수 있었는데 대한극장은 워낙 크니까 맞아요. 여러 작품을 상영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 대형극장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죠. 1990년대가 되면서 멀티플렉스가 가능한 복합관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대한극장도 시설 경쟁에 붙었지만 신식 시설에 밀려 결국 철거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 대한극장의 그 매력이 이 70mm 그 필름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감성을 느끼려고 대한극장을 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철거를 반대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거죠. 맞아요. 아쉽지만. 이 큰 기업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대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그 폐업하는 지역 극장이 늘어나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5월 2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506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사망했습니다. 콜럼버스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15세기에서 16세기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있잖아요. 이 대륙 발견도 에스파냐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탐험이 가능했던 거였네요. 네. 그리고 2007년에는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부부의 날 필요하죠. 그런데 왜 하필 5월 21일인가요? 이게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의미는 참 좋아요. 가정의 달에 둘이서 하나가 된다. 네. 5월 20일이 부부의 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오토배너호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박해 있던 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죠? 네, 이 제1부두에 2,400대의 중고차를 싣고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이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결국 3일 동안 진압 작전을 펼친 후에야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만 75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